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요즘 화난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다가 밥 먹다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인터넷 뉴스, 주식 토론방, SNS 댓글에 화난 사람들 천지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그림자일까요? 인간의 뇌는 범법자나 배신자 등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을 찾아보라는 내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하면 뇌의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쾌락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여 아무리 공격해도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벌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를 깎아내릴 수 있는지 시합을 하듯 경쟁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 교수의 정의 중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 180도 돌변하며 정의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특히 대면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잘 참으면서 인터넷인 SNS 같은 비대면 세계에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곤 돌아서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상황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 본심과 다른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익명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되면 계정을 삭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카노 노부코 교수는 정의는 하나뿐이라는 전제 때문에 싸운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정의의 기준이 집단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말, 행동을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선 다른 사람과 똑같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간구량이 많고 태풍이 잦고 고온다습하여 풍수해를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진도 6 이상의 대형 지진의 약 20%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항시 재해에 대비해야 하기에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2019년 보안 전문 업체인 세콤은 20대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일본인의 불안감에 관한 의식조사를 수행했는데 무려 70% 이상이 최근 불안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미국 신시내티대 로버트 리히 박사는 미국인 37%의 응답자가 매일 불안을 느낀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립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의 뇌는 대립이 자연스러우며 처음부터 대립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자신의 기준이 억지스럽기 때문에 나와 타인을 비교해서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지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중의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끌리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끌림의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 다른 점이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를 선언하고 이혼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의 전 세계 1위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앙숙인 이유도 지리적으로 가깝게 인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동시에 집단 내에서의 갈등은 인간이 보여주는 모순 그리고 민낯입니다. 뉴욕대 스텅영영대학원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란 책에서 리스크를 무릅쓰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선악이나 윤리관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집단을 진보라고 정하고 반대로 익숙함을 선택하는 집단을 보수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보수에게 이기기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배회측 전두전야가 퇴보하는데 보수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본성은 나이가 들고 가징에 많아지면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더군다나 이성과 직감이 대립하면 이성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이유처럼 말이죠. 서두에 말했듯이 정의 중독에 빠지는 것은 도파민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따라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 스포츠, 종교, 조직의 의도적 노림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초기 기독교는 일부러 적을 만들고 상대의 공격을 이용해 신앙심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를 정의와 결부시켜 조직 결속과 구성원들의 쾌감을 증대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종교가 내부에서 분파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중독에 빠진 것을 이해했다면 치료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필터에 걸러진 정보일 뿐이며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왜곡과 편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가본다거나 단골 가게나 자주 먹는 음식 메뉴 등을 바꿔보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정하고 혹독한 환경을 도전해 보세요.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과 만나 가치관과 고민 그리고 관심사를 들어보거나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낙인 찍지 마세요. 선입견, 다 안다는 생각을 멈춰보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를 고루 접하여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신문을 훑어본다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네 번째, 여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뇌에 휴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드셔보세요. 노폐신경세포를 감싸는 수초의 원료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수면 부족을 피하고 틈날 때마다 낮잠을 자세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자제력이 약해지고 사고력이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저하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옛날엔 참 좋았지라는 생각에 자주 잠긴다면 뇌가 늙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과거에 괴로웠던 경험이나 일상적인 요소는 싹 지우고 좋은 것만 골라 조합하는 경향이 있는데 뇌가 노화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서 더욱더 왜곡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노화가 가속되면 옛 노래나 영화 그리고 비슷한 음식과 만나던 사람만 편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나카노 노부코 교수의 정의 중독이란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